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현직 광역단체장인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한국노총 전국시도의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와 한국노총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홍준표 시장의 속내를 스픽스 대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편집인 김태우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열린 간담회 개요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노총 대구 본부에서 열렸고요. 홍준표 시장과 김동변 한국노총 위원장 그리고 시도지역본부의장 등 16명이 참석했습니다. 홍 시장은 위원장 만나가지고요. 요즘 힘들게 지내시기 때문에 안쓰럽게도 보이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안쓰럽고 미안하다는 건가요? 한국노총이 요즘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런 한국노총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보통 노동계는 이제 민주노총은 진보, 한국노총은 이제 보수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노조에 대해 가지고 그냥 적대 세력, 적대 세력보다는 상생 협력 대상이 아니고 네. 어떤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다 보니까 한국노총의 설 자리가 이제 많이 약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노총이 이제 지금 대정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쓰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윤석열 정권에 항상 협조적이던 한국노총마저 지금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한 건데 이런 정부에 협조적이던 한국노총이 등을 돌리게 된 배경이 있죠. 네, 그 TV 그 화면에도 나왔었는데 그 지난달 31일 그 전남 광양에서 그 막루 농성장 네. 고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한 높이가 있는 거기에서 이제 경찰하고 이제 한국노총 산별노조 근로자가 일단 그 대립 관계에서 서로 간에 이제 흉기를 좀 그 주고받는 그 네. 과정에서 근로자들도 다치고 경찰도 다쳤는데 일단 한국노총은 너무 경찰이 네. 이거 과잉진압한 거 아니냐 이 강경 대응 이 부분을 자기들 묵과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그 근로자는 그 체포가 된 뒤에 구속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그 한국노총이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 참여를 하지 않겠다. 네. 이게 하나 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간담회에 예고된 기사 보도가 났을 때 저는 아니 홍준표 시장이 왜 한국노총을 만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때문에 이 간담회가 어떤 계기로 열렸고 또 현직 광역단체장이 한국노총 전국회의에 참석하게 된 배경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외관상은 그 한국노총 대구 본부에서 그 시도의장단 회의가 일단 예정이 돼가 있었는데 네. 그 대구의장이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홍 시장 한번 초청해서 한번 하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와 좀 대척점에 서 있는 한국노총이 네. 원래 대구에서 전국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었고 그 자리에 의장이 초청을 한 거네요. 네, 그래서 한국노총 그 김동면 그 위원장이 일단 네. 오케이 사인을 그 보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게 그 의장단 회의에 홍 시장이 참석하게 됐는데 그 이면에는 그 한국노총 대구 지역 본부하고 원래 네. 홍 시장이 출범 때부터 그 이전에 사이가 좋았어요. 음. 어떤 의미냐면 현재 지금 김기웅 대구시 노동정책자문관이 한국노총 대구 지역 본부에서 네. 그 정책 조직 본부장을 맡았었어요. 음. 그런 인연으로 일단 한국노총 간부가 대구시에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또 정부하고 그 저기 한국노총은 약간 좀 대척점 이 네. 관계에서 이제 비좁고 이제 홍 시장이 들어간 거죠. 하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홍준표 시장의 간담회가 좀 주목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노조 정책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주목받았죠. 그렇죠. 이제 과연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그 전에 네. 일단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또 중앙부처가 다 좀 적대시하는 노조, 네. 특히 이제 노조 그 최상급자 단체의 대표를 만나는 데 대해 가지고 도대체 왜 만나지 하는 데 대한 생각들이 있었고, 그다음 이제 거기서 과연 무슨 말이 나올까? 네. 이런 이제 얘기들 때문에 그 많이 관심사였고, 그리고 언론들도 거기에 취재를 하려고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연금, 교육, 노동 그 중에서 노동 개혁을 제일 지금 쉽게 보고 있습니다. 왜 쉽게 보고 있냐면은 연금 손도 못 대고 있죠. 교육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근데 노조는 그냥 때리자 몽둥이만 들면은 뭐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노조는 적대 세력. 그래서 좀 더 우리 저 정부에 약간은 더 협조적이었던 한국노총마저도 저놈들 그냥
다스리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저 사람들은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제일 컸고, 그다음 이제 그런 자리에 있는데 홍준표 시장은 도대체 저기서 무슨 말을 할까? 대통령이 싫어하는 저 조직에 가서 무슨 말을 네. 할까? 하는 게 이제 제일 컸고, 또 이제 다들 우리가 기억하실 건데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왔지 않습니까? 대구에 와서 그 홍준표 시장을 만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로 싫어하는 사람이 1번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네, 네. 이재명인데 이재명을 만나서 만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자리에서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 엄청 비하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지지율도 현 시점이면 60% 나와야 된다 그래, 이런 말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과연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이 이 사람들을 대통령이 싫어하는,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그 집단을 만나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네. 이게 이제 상당히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지지율을 말씀드린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는 그 노동 개혁에 나서면서 뭐 보수 지지층들의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간 걸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마 한 번 이상일 겁니다. 한 2번 정도는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아까 전국적으로 주목된 이유 중에 또 하나도 예를 들어서 개혁의 대상으로 꼽았던 한국노총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개혁 좀 하십시오. 현 정권의 편을 들지 아니면 반대편을 들지 좀 주목되게 했는데 이것들이 이 자리에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한 말이 있죠. 안쓰럽고 미안하다. 즉 이 말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노동 정책과는 반대되는 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홍 시장도 이 한국노총 의장단한테 안쓰럽고 미안하다 이렇게 네. 말했는데 이외에도 또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있었습니까? 그 애초에 이 간담회 열릴 때부터 이 주목할 만한 발언 이게 한계가 있는 게요. 그 지금 현재 이 발생한 이 문제가 네. 정부하고 우리 국내 노동계 양대 축인 한국노총과의 어떤 지금 대치 관계, 네. 대립 관계잖아요. 여기서 그 지방의 그 광역단체 그 단체장이 그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비공개 이전에 공개된 그 만남 때 기자들한테 공개한 발언은 그야말로 그냥 평범합니다. 그냥 노동계 정부가 지금 대립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네. 어떤 형태로든 그 대화를 통해서 좀 소통을 해서 네. 그 이 경직된 관계를 좀 풀자 이런 원론적인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한국노총이 잘 협력해서 노동개혁에 나서길 늘 기대하고 있다. 이 말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뭐 어중간하게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사이다 같은 발언을 네. 하는 홍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애매한 그렇죠. 발언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자 지역 일간지는 물론이고 포털 뉴스에서도 홍 시장이 윤석열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 발언 자체를 잇따라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 시장은 중재자 역할도 하면서 이제 어쨌든 그 자리에서는 전국의 정말 그 우리나라 투쟁의 최선봉장 그리고 우리 투쟁의 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뭐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 앞으로 조심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덕담 삼아 했던 얘기지만 사실은 이제 한국노총은 우리 한국노동운동의 총본산이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업역군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노총의 입장을 정부에 잘 전달하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오해가 있으면 풀어가는 이런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 얘기를 이제 제일 했고 그게 이제 사실은 어제 어찌 보면은 만남의 제일 그 어떤 포인트였습니다.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홍 시장이 지금 한국노총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간담회를 나눌 때가 아닙니다. 민주노총 지금 대경지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일 대구지경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가도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홍 시장이 이렇게 여유롭게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가지면 민주노총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더 화나지 않겠습니까? 민주노총은 겁이 나서 상대를 잘 못하죠. 아 그렇습니까? 이야 참 이게 홍 시장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 5월 10일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구에 왔었을 때 접견했지 않습니까? 그때 홍 시장이 뭐 현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한 60% 돼야 된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용산 대통령실에 좀 비하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막 중앙 언론에 보도가 되고 좀 일파만파 퍼지자 조금 난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어제 간담회 때는 좀 파장이 크게 예상되는 발언은 크게 하지 않았죠. 그 조금 전에 그 저기 최장암 대표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 네. 현재 이 상황에서 사이다 발언이라는 게 그게 홍 시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정치 구단인데 네. 할 수가 없죠. 자, 잘 봐봐요. 애초부터 이 간담회 시작할 때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대화 내용의 어떤 무게 중심을 두는 것보다는 만남에 네. 의미에 이제 방점을 둔 거죠. 김동명 위원장하고도 옛날 국회 상임위 활동할 때도 좀 봤었고 네. 무엇보다도 대구 본부하고 좀 우호적인 그런 의미.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전시행정의 한 그 일환을 보는 게 실제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뭐라고 했나 하면 만나면 좋은 친구 무슨 뭐 방송사 자체 MBC. 이미지 간 것처럼 아니 그 한국노총은 만나면 좋은 친구. 그런 MBC를 고소해 놔놓고 무슨 그러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입니까? 바로 그런 난 뒤에는 또 정부하고 그 대화 끝놓지 말고 계속 소통에 네. 나선다. 이럴 것 같으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행정력 낭비 안 해요. 가뜩이나 둘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태에서 정말 중재자 역할을 못하면 여기서 한국노총이 만나면 좋은 친구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MBC 만나면 좋은 친구 왜 그 만나면 좋은 친구를 아니, 거기 내놨을까? 그러게 본인도 그러네요. 고소를 하고. 그렇게 지금 보면은 홍준표 시장이 지난 어제죠. 네. 한국노총 전국 의장단과의 간담회 때 한 발언들을 보면 홍카콜라처럼 정말 사이다 시원한 발언이 아니라 거의 김 빠진 홍카콜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일단 윤석열 정부와 한국노총 간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일단 말은 뱉었습니다. 그럼 네. 행동으로 옮겨야 될 텐데 네. 현직 광역단체장인 홍준표 시장이 이 정부와 한국노총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 할 수는 본인은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쉽지 않죠. 맨 먼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중앙부처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사관계가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이 고용노동부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결국은 대화 창구는 대통령실이든 안 그러면은 여당이든 여당 지도부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통령실에 대한 한 라인은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일설에는 대통령과의 관계도 지금 많이 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이미 그 국민의힘 상임 고문직에서도 쫓겨났으니까 뭐 그거는 다 짐작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여당과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김기현 대표를 그냥 한번 깔아뭉개고 저 정말 택도 없는 사람이 앉아 있다 뭐 헛수합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여당 지도부에서 홍준표 시장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만 해도 어젠가요? 그 선대위를 빨리 구성하라 이런 말도 하고. 그래 해놔놓고 네. 지금 무슨 중재자입니까? 그거는 네. 일단 택도 없는 얘기고 네. 두 번째는 이미 이제 여당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현재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거기에 그 대표로 있는 위원장으로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이걸 이제 전면 재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노총을 빼고 가겠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한국노총 이 좀 넣어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상태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그냥 어렵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노조를 보는 시각 자체가 지금 이거는 우리와 상생 협력의 대상이 아니고 네. 저는 완전히 그냥 짓밟으면 된다. 거기다가 짓밟으니까 지지율이 올라오고 올라가죠. 표가 오더라는 네.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그 타협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지금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던 중재자 역할은 하기가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간담회 때 홍준표 시장의 발언만 봤을 때는 뭐 김 빠진 홍카콜라이긴 하지만 두 팔 벌려서 한국노총을 껴안은 셈입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의 반응은 뭐 당연히 좋았겠죠. 아니 홍 시장이 한국노총에 그 좋은 친구가 되겠다 그러는데 한국노총 네. 뭐라 그러겠어요? 감사하다 그러지. 네. 그리고 홍 시장한테 또 뭐라 그러겠어요? 앞으로 좀 시민들 위해서 정치 좀 잘해돌라. 네. 이런 것들 저희들이 지금 보도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같은 간담회에 있었으면 적어도 홍 시장이 한국노총에 네. 뭐 약간은 저는 그래도 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뭐 기자지만 내피셜인 게 조금은 선소리를 하던 아니면 또 정부에 또 얘기를 하던 뭔가 조금은 그 시민들이 봤을 때 저 만남이 좀 의미가 있었다. 이제 농성도 뭐 어떤 대립 투쟁의 개념이 아닌 네. 뭐 대화로 풀 수 있도록 조금은 뭐 한국노총도 좀 약간 유연한
그런 자세를 하라든지 아니면 정부에 야 그 어떻게 웅숭이했는 그 장애 그렇게 유혈 충돌이 벌일 정도로 그 진압에 그렇게 조금은 그 과잉적으로 갔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가 좀 정부에서 좀 조금은 이성 갖고 네. 대하자든도 이런 뭔가 팩트가 있는 만남이 이 전문가이신 최정암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보탤 만한 게 제가 이 일을 봤을 때는 정말 선 넘은 훈수다. 그리고 지금 뭐 내정 간섭이란 키워드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홍준표 시장의 대통령실 간섭이지 않나 이런 또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득담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이제 노사가 서로 협력을 해서 또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좋은 뜻을 해서 우리 경제가 좀 더 잘 발전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어려운 시기니까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좀 힘을 모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네. 정도면 모르겠는데 내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그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냥 내 SNS 정치 할 수 있고 하니까 여기에 그 페이스북 가서 돌아가 가지고 막 그냥 한마디 내지르면은 이거에 내가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굉장히 큰 착각이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지금 이미 이제 그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빠져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국제노동기구 그 종회 때에 거기서 정식으로 우리 정부를 그래서 규탄하고 성명 발표하고 한국 노동을 노동 탄압을 막아달라고까지 얘기를 네.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또 경사노위 재편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마당에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어떤 득담하는 정도 차원 말고는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할 길이 없다. 거기는 뭐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스픽스 대구 이슈 추적 시간에서는 홍준표 시장과 한국노총 의장단의 간담회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 국민의힘 상임고문에서 해촉된 홍준표 시장, 저는 홍준표 시장이 용산 대통령실 상임고문을 자처하고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슈 추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